하나씩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찾아온 환자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지, 그러니까 제가 주로 어떤 질환을 많이 보고 있고 척추 및 정형외과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 물어보시면 많은데, 보시면 저는 주로 목, 허리 통증을 이제 초기에는 저림감 없이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그것이 좀 더 진행되면 아래 허리와 팔다리 저림감이 있으시면서 다리 통증으로 불면증가 있는 환자분들이 있죠. 그래서 목 디스크 있으면은 이렇게 날개뼈랑 팔까지 저린 게 있으시고, 허리 디스크는 골반과 다리 쪽으로 내려온 증상이 이제 디스크, 경추와 요추 디스크고, 이런 환자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요. 이 협착증과 디스크를 제외하면은 골다공증 치료 및 진단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환자분들 많이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지를 가져오셔가지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느냐, 제가 비욘드에서 많이 강의해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찾아오신 분도 있고, 강직성 척추염, 제가 그 환자분들 팔로우하는 환자분들 73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요, 그거에 대한 진단 치료를 이제 받기 위한 내원하신 분도 있습니다. 골밀도는 덱사, 이렇게 QCT보다는 이렇게 덱사로 간단하게 하면은 측정되고,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 대나무처럼 굳어가는 병이죠. 이거에 대한 치료 및 진단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아프거나 날개뼈가 아파서 오신 분도 꽤 있는데, 관절 치료 하다가도 호전 없어서 오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보통 경추나 요추 부분에 디스크 협착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하지 정맥류를 수술했는데도 쥐가 난다 해서 내원하신 분도 있고, 양측 무릎 인공관절 했는데 다리 쥐가 난다. 대부분 척추 자체에 대한 검사가 안 되고 다른 질환을 찾아보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죠. 이 하지 정맥류 이렇게 있고, 무릎 양쪽 다 하고 발목도 인공관절 했는데 결국은 척추에 문제 있던 분들이 내원하게 되십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있고, 저는 혹시 허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허리 시술을 받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저는 4, 5번 중심 협착증이 있고, 그 다음 디스크도 돌출됐죠. 5번 신경차단술, 신경성인술 받았고요. 그래서 골프를 많이 치다 보면은 허리 엉덩이 쪽으로 쥐가 많이 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영하 2020년 10월 8일 저희 개원 전에 MRC 테스트 해봤던 건데 괜찮은데, 그 밑에 쪽 보시면은 3, 4번에 협착이 좀 있고요. 그래도 아직 통로는 괜찮죠. 4, 5번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무리되는 증상이 있으면 엉치나 다리가 좀 쥐가 나서 허리를 웬만하면 좀 아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허리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저랑 다른 원장님이 같이 수술을 했는데 2017년도 했네요. 그러니까 거의 한 7년 정도 돼 가시는데, 이렇게 수술 받으셔도 최근에는 코어 운동, 수영 하시면서 크게 무리 없이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술을 했던 3, 4번에 동그랗게 돼 있고, 4, 5번도 길이 다 넓혀져 있고 뚫려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허리가 거의 비슷하죠. 어쨌건 저희 모친도 이렇게 협착증 수술을 받으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다음 척추 환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환자분들 많이 여쭤보시죠. 일반적으로 척추 치료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리고 통증 주사랑 신경 차단술은 차이가 있나요? 이거를 보시면 초기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허리에 틀어진 게 없는지, 주간공증 막힌 건 없는지, 그리고 다른 병변이 이상이 없는, 전이증 같은 게 없는지 체크해보고, 기본적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해보죠. 그 다음에 이에 반응이 없으면 도수, 그리고 신경차단 주사를 하는데 주 1회당 이제 한 3회 정도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3주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료 했을 때도 증상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MR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제 유튜브에 있는 그 썸네일을 가져온 건데, 신경 차단 주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씨암토 붓이 봐가지고 약을 이제 넣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통증의학과에서는 물론 신경 주사 하신 분도 있고, 여러 나쁜 데를 다 이제 그 바늘을 넣는 분도 있는데, TPI 개념이라고 아픈 부위에 넣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 저는 초음파를 통해서 후관절 위쪽이나 꼬리뼈에 약을 주의하고 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신경 차단술을 시암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후관절 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주사를 놓는 거고요. 꼬리뼈로 해가지고 경막외 미추 차단술도 이렇게 초음파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압이나 교정술을 같이 받아도 되나요? 한의원 치료 같이 받는 거 어떤가요? 많이 여쭤보시죠. 대한민국은 연세 있으시면 한의원 치료를 먼저 가시기 때문에 많이 여쭤보시는데, 일단은 지압이나 교정술 자체로 협착과 디스크 자체는 효과를 크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허리가 틀어지는 기능적인 측만증 같은 경우는 교정의 의미가 거의 없고요. 퇴행성 측만증도 뭐 지압이나 추나 등으로 효과를 크게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압하시는 거고요. 허리가 이렇게 틀어져서 이분은 허리 테이핑하고 약물치료 주사해서 만나게 된 건데, 어쨌건 이렇게 허리가 틀어진 이건 퇴행성이죠. 이걸 뭐 지압이나 추나 이런 걸로 반듯하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약초, 침을 사용하고 뭐 염증이 가라앉는 것 자체가 약초나 침 같은 건 좀 힘들고요. 추나는 뭐 MR 검사가 없으면은 그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조심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나 밀추 당길라, 그래서 척추 구조물을 이제 당기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추나요법 이후에 이 중국 사례인데 4세 여아를 추나했는데 사망했다. 여기 신문 기사인데요. 어쨌건 병변 자체를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MR은 왜 차이가 나나요? 병원마다. 대학이랑 뭐 일반 의원이랑 병원이랑 다 가격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MRI는 T2, T1, Fat Separation, 조영제, 그리고 포라미널 커팅 이런 식으로 대부분 기본 구성이 한 5가지 커팅 이미지가 있는데, 병원마다 이거 중에 몇 가지를 넣느냐에 따라 그 촬영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 이미지의 가격을 얼마나 책정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희도 기본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추가로 할 때마다 금액이 조금 붙는 것입니다. 이게 T2 이미지고요. T1 이미지, 보통 T2, T1을 이렇게 많이 하고, 지방을 뺀 골절 양상 부위의 MRI를 넣고요. 이 코로날 뷰, 앞에서 뒤로 보는 거고, 이게 포라미널 뷰라고 추간공을 보는 뷰인데, 이런 걸 추가로 하게 되면은 보통 금액을 좀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MR 차이가, 가격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추, 흉추도 같이 찍을 수 있고, 골반의 어깨도 같이 찍을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추가로 간단하게 보는 MRI는 기본 세팅의 MRI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만 촬영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게 목에서 쭉 내려와서 다 찍는 거고요. 목 찍을 때 어깨도 같이 한번 촬영해보고, 허리 찍을 때 골반을 같이 찍게 되면은, 간단하게 붙여서 찍게 되면 진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대신 가격 부담을 조금만 해서 촬영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술은 왜 병원마다 차이가 나나요? 병원마다 가격이 똑같은 데는 전혀 없죠. 그래서 같은 수술 방법인데 의사가 어떤 걸 선호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좀 달라지는데, 일단 심평원에서 정한 수술 비용, 이게 급여 수술이거든요. 수술 행위에 대한 급여 수술료는 병원마다 같습니다. 비급여 시술은 차이가 있는데 급여는 그 나라에 정한 가격이 있으니까, 뭐 디스크 협착증 같은 거 5, 60만 선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죠. 흉추나 경추 같이 올라가면은 위험 부담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저희 병원 코드 잡혀 있는 거, 이게 다 동일한데, 요추 같은 경우 후궁절제술 하게 되면 51만 8천 원, 흉추는 79만 원, 경추는 64만 원. 위험도에 따라 가격이 좀 달라지고요. 디스크가 조금 더 비쌉니다. 60만 원, 73만 원. 고정술 하면은 흉추 같은 경우 가격 엄청 비싸죠. 200이고 요추 같은 고정이 한 79만 원 정도. 근데 수술 자체만으로 할 수 없으니까 보통 그 급여되는 부분은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절반을 환자가 부담하고 나라가 반을 부담하는데, 비급여는 정부에서 이거는 환자에게 청구해서 받아라, 급여에 대한 부족분을 받아라 해가지고 비급여가 산정 불가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지혈제, 피가 멈추지 않는 거는 급여가 없고요. 유착 방지제 및 콜라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술할 때 많이 쓰이죠. 그래서 뭐 술전에 초음파라든지 무통제 이런 주사도 필요하고요. 생산 가격 자체가 그냥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온 입고가도 다르고 매겨진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실 지혈제인데 뭐 이거도 가격이 들어온 입고가랑 나가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고요. 인터블, 여기 유착 방지제고요. 이런 마이제 인대 콜라겐도 그렇고, 무통제 가격도 주사 성분을 어떤 것을 첨가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니까 병원마다 수술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